안녕하세요. 오늘은 201쪽 시조세편 학습활동 중에서 만흥과 관련된 3번 그리고 사설시조와 관련된 4번 먼저 정리하고 다음에 현대시 수의 비밀 1차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201쪽 일단 먼저 펴세요. 자, 3번 만흥과 관련된 학습활동 들어가기 전에 먼저 203쪽 갈무리 부분 보세요. 갈무리 만흥 내용을 요약 정리해둔 부분이죠. 자연 속에서 느끼는 물아 일체의 감흥 표현한 연시조, 자연과 인간 만사 대비 동그라미,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의 자세로 물아일체를 이루면서 사는 삶. 이것은 1, 2수에 이제 주로 나옵니다. 그것이 새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다. 6수,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 안빈낙도 임금의 은혜 덕분. 아랫줄, 역군은의 전통을 잇는 모습을 보여준다. 역군은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른쪽 작은 활자 보세요. 이 역시 임금의 은혜라는 뜻. 여러분이 고전시가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표현입니다. 조선 전기 맹사성의 연시조 강호사시가에 등장하는 표현. 봄부터 겨울까지 사수로 되어 있는데 종작마다 역군은이셨다. 내가 자연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 모두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조선 전기 4대부들이 지닌 유교적 충의사상을 반영한 것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다시 201쪽 3번 괄호 1.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 중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일까? 물었습니다. 자, 여러 번 나온 내용이죠. 화자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깁니다. 그리고 물아일체, 자연과의 일체감, 자연 친화적인 태도,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것보다 자연이 더 좋아. 자, 자연에 묻혀 유유자적하는 삶, 속세를 떠나서 아무 속박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였다. 이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 자, 2번 갑니다. 보기를 읽으면 윤선도의 생애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자, 둘째 줄. 작가는 맨 뒤 혼탁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탄핵과 모함을 받아 수십 년간 유배 갔다가 고향으로 내려갔다가를 반복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연 속에 은둔하며 편안하게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감, 연군의 정을 드러낸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라고 보게 되어 있죠. 요런 그의 생애를 바탕으로 임금의 은혜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조선 전기 초기 강호가도의 전통이 있었어요. 강호가도, 자연과 더불어 살 것을 노래하는 그런 풍조였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자연에서의 그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이걸 추구하면서도 임금의 은혜, 군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충의 이념 강조, 충의, 충성과 의리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가 유교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로서 그런 관념, 충의 이념, 그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정도, 기본적인, 선생님이 여기 지금 진하게 해놓은 부분 정도를 알면 됩니다.
다 필기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사설시조와 관련된 문제 4번으로 갑니다. 4번 역시 203쪽 갈무리 먼저 보면 되는데 우리 다 배운 내용입니다. 203쪽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벌레들의 빗대어 우의 적이죠.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조선 후기 사설시조. 자, 초장에서 시적 대상, 물것, 중장, 수많은 물것들을 비유 열거, 익살스럽게 표현, 물것의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설시조는 현실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모순 이런 걸 날카롭게 풍자하기도 하고 또 서민 생활에서 나오는 건강함, 발랄함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한 평민계층의 노래였죠.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201쪽 4번의 괄호 1번 보세요. 자, 가나와 비교할 때 다가 지닌 형태적 특징을 물었습니다. 가는 황진이의 시조, 단시조. 나는 그 단시조가 6수 이어서 나오는 연시조. 그래서 하나의 연이 여러분이 잘 알듯이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보 하나의 행이 4마디로 끊어 읽힙니다. 기본 음수율 3, 4조 세 음절이나 네 음절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정형성이 잘 지켜졌습니다. 자, 다 사설시조야. 초중종장이라는 3장 형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되는 가운데 중장의 길이가 고정되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늘어나죠. 사음보의 음보율은 유지된다라는 요 내용은 쓰지 마세요. 요거는 많은 다른 의견,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3장 형식 유지, 중장 길이 늘어남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괄호 2번. 중장의 표현상 특징 효과.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죠. 수많은 물것들, 비유, 그리고 열거 활용해서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계미를 지니고 있는 사설시조라고 얘기하죠. 백성들 삶의 고달픔을 강조합니다.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도 익살스러움, 우스꽝스러운 표현, 해학성을 잃지 않는 그런 평민계층의 건강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작품이죠. 자, 괄호 3번 물것이 의미하는 것.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프린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얘기했고 조선 후기의 시대적 상황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202쪽에 5번 이것도 쉽죠? 뒤에 향유층만 보면 됩니다. 주제는 봤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일신이 사자하였더니는 평민층이지 당연히. 만흥은 양반층. 그리고 어저 내일이야는 양반, 평민, 기녀 여러 계층에서 향유하였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조 3편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204쪽 수의 비밀로 들어갑니다. 프린트 준비해 주시고 시 본문 한 번씩 쭉 읽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현대시 수의 비밀 이어집니다. 자, 이 작품을 지으신
한용우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이 시를 분석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교과서 206쪽 3번 보기 보세요. 3번의 박스 안에 한용우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뭘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나라와 결의의 운명을 좌시할 수 없던 하고 나옵니다. 좌시는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한다는 뜻이야. 참견하지 않고 앉아서 볼 수만은 없었던 만의 한용운. 자, 민족 불교의 성립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분의 신분이 승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제 식민지 정책의 허상을 비판하면서 3.1운동을 이끄셨어요.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셨죠. 그리고 이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시집 님의 침묵을 통해서는 자 20년대 자유를 억압하는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내면서 조국 민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신 그런 시인이기도 하시죠. 당연히. 자, 님만이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우리 교과서 왼쪽에 보면 작은 활자로 그리운이라는 뜻입니다. 기룬, 그리운 것은 다 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신 한용우님의 많은 주옥 같은 작품들 중에서 수의 비밀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04쪽 그리고 프린트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 수의 비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쭉 한번 읽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살펴보면 알겠지만 뭐뭐 하였습니다. 것입니다. 이런 경어체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경어체 표현.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당신과 옷입니다. 당신과 옷. 여러분 프린트 감상 포인트에 02번 시어의 상징적 의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봅니다. 한용우님의 시에 등장하는 01 당신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연인, 조국, 민족, 절대자, 진리, 종교적 진리도 좋습니다. 자유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사용된 그런 시어입니다. 부처님도 좋겠죠. 자, 그런 의미고 여기에 나오는 옷, 당신의 옷이라 했습니다. 옷은 님에 대한 혹은 님을 위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상징하는 그런 시어입니다. 옷. 자, 본문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화자는 수를 놓는 것을 미룸으로써 옷이 완성되는 것을 지연, 시간을 늦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시간을 늦추고 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당신을 위한 나의 정성과 사랑,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왼쪽 하단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옷인지 나와 있습니다. 상세히는 몰라도 됩니다. 심의, 신분이 높은 선비들의 아랫줄 웃옷이고 도포, 통상 예복인 남자의 겉옷이고 자리옷은 말 그대로 잠옷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옷들은 이제 주로 남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통해서 내가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시어들, 남자들이 주로 입는 옷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당신의 옷을 지었어요. 내가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를 놓는 것만 완성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옷을 다 짓고 주머니에 수 놓는 것만 남겨두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요게 첫 번째 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으로 갑니다. 두 번째 연. 자,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손때가 많이 묻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자주 만지작거렸다는 얘기죠. 수를 놓다가 또 내버려뒀다가 놓다가 내버려뒀다가 자주 만지작거렸어. 그래서 손때가 묻었어. 밑에 이유가 나오죠.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오랜 시간 이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 그러한 비밀, 내가 수놓기를 마무리하지 않는 이유, 수가 완성되지 않는 이유, 그러한 비밀이란 수가 완성되지 않는 이유, 수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 그런 이유입니다.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수를 완성하지 않는가?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 여러분도 이렇게 꺾음 가로로 요 부분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이제 쭉쭉쭉쭉 해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 자, 먼저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이 작품이 지어진 시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님이 부재하는 상황이에요. 님이 내 옆에 없는 님이 부재하는 상황 일제강점기입니다. 해서 마음이 아프고 쓰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고 있으면, 놓으려면 이라는 말은 주머니에 수를 놓고 있다 보면, 놓고 있으면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나의 마음, 수 놓는 금실을 따라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랬어. 요거를 조금 요약해서 정리해 보자면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수를 놓으면 아픈 마음이 진정이 된다. 아픈 마음이 진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 놓는 것을 마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리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은 옆에도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맑은 노래죠. 맑은 노래. 맑은 노래란 마음의 위안과 정화를 상징하는 그런 시구가 되죠. 그래서 수를 놓고 있으면 내 마음이 위안을, 정화되어서 위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를 완성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도 이런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고 요거 이제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그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자, 수를 완성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아직 보물을 찾지 못했어. 보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의 보물이라 함은 자, 여러분 프린트 아까 봤던 시어의 상징적 의미 세 번째. 보물, 님과 잘 어울리는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보물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하고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국의 독립, 억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는 조국의 독립, 혹은 승려신분이죠.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는 승려신분이다 보니 종교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한 의미로 보물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오른쪽 일제강점기의 검열 과정을 염두에 두고 상징의 방법을 구사해서 당신, 옷, 보물 이런 시어들을 사용했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조금 밑에 보물이 없습니다. 밑에 이어서 마지막까지 더 갑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너무나 간절하게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 그대로 역설적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님에 대한, 당신에 대한 나의 기다림, 영원한 어떤 사랑, 지금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시행인데, 자, 옆 페이지 2번 잠깐 갑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역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조리해 보이는 모순적 측면이 있어요. 자, 지금 205쪽 2번의 박스 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진실된 의미를 담고 있는 진술이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과 사고를 일깨워주기 위해 활용하기도 한다. 한용운님의 시에 역설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이 갔다. 근데 나는 보내지 않았다.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님이 갔다는 것은 객관적 현실이죠. 객관적 현실. 내가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주관적인 나의 의지입니다. 주관적인 나의 의지. 그렇게 보다 깊이 있는 진실된 의미를 담는 진술. 그래서 지금 이 시행은 역설적 표현이 쓰인 시행입니다. 짓고 싶으면 지으면 되지.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요 속에는 아까 수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 그 의미가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프린트 감상 포인트 01 보세요. 01,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시행입니다. 자, 주머니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주머니라는 얘기는 수를 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수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 이것이 곧 이 작품의 제목인 수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수를 놓으면 마음이 맑아져 위안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를 계속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머니 속에 넣을 보물이 아직 이 세상에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수 놓는 행위의 의미, 스스로를 위안하고 정화하기 위한 행위, 정화할 수 있는 행위, 이게 수 놓는 행위가 지니는 첫 번째 의미. 또 하나, 님을 위한 옷의 주머니에 담을 만한 그런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보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단 정리합니다. 님에 대한 사랑을 님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합니다. 님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자신의 비밀을
고백적 어조, 역설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신의 비밀이란 수를 완성하지 않는 그런 비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시 본문을 한번 훑어보는 것까지를 이 시간에 했고, 다음 시간에는 핵심 정리, 학습활동, 갈무리까지 해서 수의 비밀을 끝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수의 비밀 본문 분석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